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우선 총평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뭐 이미 예고된 대로 일자리 중심으로 한 이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네. 일단 뭐 세부적으로는 과연 이제 이게 그 지속적인 일자리냐 아니면 일시적 일자리냐 이런 다툼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길 희망했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추경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정의당은 추경에 동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 좀 이렇게 협의가 되고 다소 이렇게 좀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이런 정당 또 국민의당까지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해법이 아니다라고 반대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지금 이거는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늘 지적해온 것이 국민 치안과 관련해가지고 국민 인구수 대비한 경찰 병력이 매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거든요. 네. 그리고 소방관 인력은 대단히 부족한 거는 뭐 다른 나라하고 국際적으로 비교해봐도 다 나오는 답이고요. 예. 그래서 이건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 늘리는 걸 갖다 마치 이렇게 뭐 별 하는 일 없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걸 갖다가 그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공공 일자리는 늘려놓으면 매년 그 임금이 나가고 또 나중에 연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요. 네, 공공부문 종사자들, 특히 이제 그 사회복지와 연관된 종사자들이 다른 나라 우리 인구 10만 명당 그런 종사자들의 수를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의 복지 수준 높아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이제는 의도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거는 느린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과거 정권처럼 일회적 일자리 있죠. 뭐 공공근로라거나 예. 선심 쓰듯이 돈 나눠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형식적 일자리 만드는 일을 이제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야 되는 거죠. 예. 공공근로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그 시정연설 전에 있었던 차담회에도 빠지고 또 추경 심사에도 합의할 수 없다. 심사조차도 거부하고 또 상임위원장단과 대통령의 만남에도 빠지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전혀 그 설명할 수 없는 근거 없는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네. 추경이 그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논의에 참여해서 다른 야당들처럼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을 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예. 추경 심사까지도 거부한다면은 사실 지금 예산은 말이죠. 네. 그 새 정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까지 그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탄핵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5월 달에 새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새 정권의 어떤 공약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자리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당연한 일이고 박근혜 정부도 작년 8월에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네. 예, 그때 우리 야당들도 따졌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처신은 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몽리다. 네.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 네네. 네, 인사 문제로 좀 가서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세 분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뭐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이런 흠결이 이러저러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흠결을 다 살펴보더라도 예. 낙마시켜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 자체는 유감이지만 예. 또 그런 것들이 아프게 지적이 된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타산지석이 되리라 보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륜을 볼 때 그대로 이제 내정된 대로 임명되는 것이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세 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일단은 임명 철회를 해야만 뭐 협치라도 풀린다. 이제 간단히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뭐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좀 뭐 10% 깎아주면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저열하게 거래할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럼 문제가 있다면은 뭐 3명 다 문제가 있다면 다 낙마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예. 실제로 드러난 사실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자유한국당 그 시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흠결 많은 사람도 그냥 장관이라는 이유로다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을 해놓고 예. 이어서 다른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는 건 납득할 수 없고요. 예.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다면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좀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삼고 있는 사람도 국민투표 붙이면 아마 통과될 걸로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여야의 의견이 날 때는 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몽리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자유한국당은 3명 다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당들 같은 경우는 좀 온도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다 반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당도. 예, 그리고 근데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이나 뭐 심지어는 이제 그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걸 뭐 당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일괄적으로 할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예. 오히려 강경화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그 청문회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서라도 예. 살펴보는 게 마땅하지 별 드러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 차이로다가 네. 얘기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길입니다. 네, 오늘 이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마디. 시정연설의 대부분을 추경에 대해서 할애하셨는데요. 예. 뭐 요즘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 좀 그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결단이 없어서 너무 실망스럽고요. 예. PPT 등을 통해서 청년 소방관 그리고 여성 등을 향한 감성적 일자리론을 펼치셨는데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발의 오줌 누기 이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한 것이다. 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그리스처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인데 예. 그러한 길로 가겠다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스처럼 잘못된 길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그 공무원을 늘려서 아하. 그렇죠? 필요 없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고 예.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경찰이나 또 소방공무원, 뭐 교사 이런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일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필요 있는 일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게 뭐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다익선인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무지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정없이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 그렇죠. 한정없이 네. 늘릴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면 네. 증가된 만큼 소득이 소비가 되고 예. 그렇게 돼서 그것이 선순환된다. 그렇죠. 이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과연 맞냐 이거죠. 가계가 소득이 증가됐는데 예. 예를 들자면 그 노후 대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써요 그 돈을. 네. 그러면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본 상식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들은 첫 바퀴는 잘 돌 수 있으나 네.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는 것에 대해서 네. 알만한 전문가들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뭡니까? 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간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거지 예.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거는 과감한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과거에 문제됐던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특히 벤처 정신을 가진 그런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할 수 있게 예.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원천적으로 반대시네요. 뭐 현재로서는 추경이 경제 철학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한 80억 정도지 않습니까? 공무원 관계된. 예. 근데 그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식 아니에요? 예. 우리 지금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요 정도 하면은 무슨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예. 이거를 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뭐 청년의 인생을 잃는 거다.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총평하실 때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같은 이야기가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없었다. 이런 표현을 이미 네. 쓰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세 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답니까? 어떻습니까? 뭐 세 분이 좀 경중은 다르지만 일단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특히 그 가운데 김상조 그다음에 강경화 두 후보는 정말 예. 부적격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작정하고 골라도 그렇게 흠많은 사람 구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그 정치라는 게 여론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여론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까지도 그냥 통과시키는 게 옳다는 여론이 더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뭐 외형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은 맞는데 예. 단순하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8%잖아요. 네. 근데 찬성 의견은 그것보다 약 26%가 적게 나오거든요. 예. 이 26% 국민들의 뜻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당이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시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도덕성의 문제, 능력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낙마했던 사례를 설명해 준 다음에 이런 강경화 후보가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정권 초기에 그래도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예.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이 반대한다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경에도 반대시고 이 장관들도 동의할 수 없다. 그 추경 이 심사도 동의 못한다는 입장이죠? 근데 추경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오늘 그 아침에 그 국회의장과 야3당에서 예. 자유한국당을 빼놓고는 본인들끼리 무슨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러 오시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을 설득하러 온 건데 예. 대통령이 이 국회를 설득하러 온 건데 언론을 통해서는 욱수하러 간다고 해놓고 제1야당을 빼놓고 국회의장과 3당이 기습적으로 이렇게 추경 심사를 합의하는 것은 예. 이건 협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야당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예.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데 네. 국회의장 당적 없지 않습니까? 과거엔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예. 그럼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의장이 나서서 그래도 예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도 참석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금 참석을 안 한다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이라면 예.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고요. 자유한국당 빼고 합의한 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문제는 그날 오후에 예. 그 간사들이 모여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로 서로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예정된 일정이 있는데도 그런 걸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알겠습니다.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이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랑 그 짧지만 차담회를 했는데 거기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석 안 하셨잖아요. 원래 참석하려고 하셨죠. 예, 근데요.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 간사들 사이에서 위원장과 함께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결위
의사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예. 갑자기 3당 원내대표가 모여갖고 추경심사 합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거다. 정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3당과 국회의장이 모여서 합의한 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이번 주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대통령이 그 상임위원장단과 이 만남 자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 안 한다는 입장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진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자 해지를 할 사람이 결자 해지를 하지 않고 자꾸 무슨 설득하겠다고 국민한테만은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설득들과 협치를 위한 노력들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자리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이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 바른정당의 총평부터 들어보죠. 예. 오늘 대통령께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가장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 역대 가장 빠른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국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예. 좋게 평가합니다. 다만 예. 추경이라는 것이 법적 요건이 있고요. 예. 또 추경의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야당하고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또 그 81만 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도 각 예. 후보자들끼리 논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예. 또 그것이 미래 세대의 큰 짐과 부담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안 심사에는 합의를 하신 거죠? 심사를 하는 것 심사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피겠다. 예. 추경의 법적인 조건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지. 예. 어떤 일정을 지금 합의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추경의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는 동의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동의 못하는 게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소위 명칭을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채용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은 8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11조 2천억 원 중에 일부 극히 작은 부분인데 예.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지금 통칭 4조 2천억 정도 되는 이번 추경 예산안 안의 내용을 보면 네.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에 연장선상에서 청년 창업펀드에만 5천억 원, 그리고 재기 지원 펀드에 3천억 원 이렇게 해서 몇 천억 원씩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더 예산을 갖다 투입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과포장돼 있는 공공 일자리의 모든 예산들이 쓰여져서 예. 당장 그 채용이 금방 불어날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과 좀 다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또 공공일자리가 1만 2천 명이 되면 네. 과거에 이제 81만 개 중에 17만 2천 명을 공공일자리에서 창출하겠다고 지금 공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1만 2천 개 계속 매년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간 일자리 부분과 네. 공공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세대에 큰 세금의 부담을 지어주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과연 더 늘리는 것이 합당하냐? 네. 이거는 어떤 국민적 동의와 예. 여러 가지 정당의 또 협치적 측면에서 네.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 걸려 있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 그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네. 오늘로써 청문 채택 일자가 이제 끝나버렸는데요. 예. 저희가 사실은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네. 청문 채택의 그 일정에는 동의하고 같이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다만 오늘 이제 사당 간사들끼리 모임에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것을 불참함으로 인해서 예.
논의가 진척이 안 됐고 안 됐죠. 예. 일정이 결국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 강경화 후보자는 야 3당이 모두 지금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여당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는 뭐 논의조차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후보자는 예. 제가 청문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했는데 예. 오늘도 제가 여당 간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은 김희수 후보자 또한 헌법가치 훼손이나 여러 가지 15개월짜리의 어떤 소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그동안 저희는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일정을 따르겠다. 다만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것도 일정은 저희가 함께 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입장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하게 되면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지게 됩니까? 지금까지 뭐 당론을 정한 건 아니고요. 의원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인 기류를 띠고 있긴 한데 예. 저희 당은 당론으로 정해도 인사에 관한 부분은 뭐 비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개인적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소신껏 투표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네. 당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적격하니 의원들이 참고하십시오. 이런 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강경화 장관 후보자. 그렇군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우선 총평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뭐 이미 예고된 대로 일자리 중심으로 한 이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네. 일단 뭐 세부적으로는 과연 이제 이게 그 지속적인 일자리냐 아니면 일시적 일자리냐 이런 다툼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길 희망했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추경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정의당은 추경에 동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 좀 이렇게 협의가 되고 다소 이렇게 좀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이런 정당 또 국민의당까지도 포함해서 공공 일자리는 일자리 해법이 아니다라고 반대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지금 이거는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늘 지적해온 것이 국민 치안과 관련해가지고 국민 인구수 대비한 경찰 병력이 매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거든요. 네. 그리고 소방관 인력은 대단히 부족한 거는 뭐 다른 나라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다 나오는 답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 늘리는 걸 갖다 마치 이렇게 뭐 별 하는 일 없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걸 갖다가 그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공공 일자리는 늘려놓으면 매년 그 임금이 나가고 또 나중에 연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요. 네, 공공부문 종사자들 특히 이제 그래서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세 분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뭐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이런 흠결이 이러저러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흠결을 다 살펴보더라도 예. 낙마시켜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 자체는 유감이지만 예. 또 그런 것들이 아프게 지적이 된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타산지석이 되리라 보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륜을 볼 때 그대로 이제 내정된 대로 임명되는 것이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세 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일단은 임명 철회를 해야만 뭐 협치라도 풀린다. 이제 간단히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뭐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좀 뭐 10% 깎아주면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절렬하게 거래할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은 뭐 3명 다 문제가 있다면 다 낙마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예. 실제로 드러난 사실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자유한국당 그 시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흠결 많은 사람도 그냥 장관이라는 이유로다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을 해놓고 예. 이어서 다른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는 건 납득할 수 없고요. 예.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다면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좀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삼고 있는 사람도 국민투표 붙이면 아마 통과될 걸로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여야의 의견이 날 때는 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몽리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자유한국당은 3명도 안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당들 같은 경우는 좀 온도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다 반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당도. 예, 그리고 근데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이나 뭐 심지어는 이제 그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걸 뭐 당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일괄율적으로 할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예. 오히려 강경화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그 청문회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서라도 예. 살펴보는 게 마땅하지 별 드러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 차이로다가 네. 얘기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길입니다. 네, 오늘 이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마디. 시정연설의 대부분을 추경에 대해서 할애하셨는데요. 예. 뭐 요즘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 좀 그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 결단이 없어서 너무 실망스럽고요. 예. PPT 등을 통해서 청년 소방관 그리고 여성 등을 향한 감성적 일자리론을 펼치셨는데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한 것이다. 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그리스처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인데 예. 그러한 길로 가겠다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스처럼 잘못된 길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그 공무원을 늘려서 아하. 그렇죠? 필요 없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고 예. 예,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경찰이나 또 소방공 사회복지와 연관된 종사자들이 이 다른 나라 우리 인구 10만 명당 그런 종사자들의 수를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의 복지 수준 높아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이제는 의도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거는 느린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과거 정권처럼 일괄적 일자리 있죠. 뭐 공공근로라거나 예예. 선심 쓰듯이 돈 나눠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형식적 일자리 만드는 일을 이제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야 되는 거죠. 예. 공공근로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그 시정연설 전에 있었던 차담회에도 빠지고 또 추경 심사에도 합의할 수 없다. 심사조차도 거부하고 또 상임위원장단과 대통령의 만남에도 빠지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전혀 그 설명할 수 없는 근거 없는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네. 추경이 그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논의에 참여해서 다른 야당들처럼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을 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예. 추경 심사까지도 거부한다면은 사실 지금 예산은 말이죠. 네. 그 새 정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까지 그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탄핵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5월 달에 새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새 정권의 어떤 공약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자리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당연한 일이고 박근혜 정부도 작년 8월에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네. 예, 그때 우리 야당들도 따졌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처신은 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몽리다. 네.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 네네. 네. 인사 문제로 좀 가무원, 뭐 교사 이런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일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필요 있는 일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게 뭐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다익선인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무지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정 없이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 그렇죠. 한정 없이 네. 늘릴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면 네. 증가된 만큼 소득이 소비가 되고 예. 그렇게 돼서 그것이 선순환된다. 그렇죠. 이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과연 맞냐 이거죠. 가계가 소득이 증가됐는데 예. 예를 들자면 그 노후 대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써요 그 돈을. 네. 그러면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본 상식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들은 첫 바퀴는 잘 돌 수 있으나 네.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는 것에 대해서 네. 알만한 전문가들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뭡니까? 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간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거지 예.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거는 과감한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과거에 문제됐던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특히 벤처 정신을 가진 그런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할 수 있게 예.